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한강이랍니다. 출발할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문항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했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탭이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다. 그지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용카드 탭 선택한 다음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코드 번호 99902입니다. 99902. 거래처 이름은 한국카드. 자, 유형이 매출이다. 그지? 아, 신용카드 매출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한 거다 이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가맹점 번호만 제시되어 있네요. 그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다. 가맹점 번호. 자, 입력합니다. 564-00-23147 564-00-23147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작업 끝났다.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볼게요. 전기말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누락이 발생했다. 이를 추가 입력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다가 요 내용들 따박따박 추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주식회사 진도에 대해서 1,500만 원.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주식회사 진도 불러오고 1,500만 원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는 차액 금액이 이제 0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요 내용 추가 입력하자. 단기 차입금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주식회사 완도 2천만 원입니다. 엔터 키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차액란이 0원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다음은 정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해서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십시오.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 사용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전부 찾아가면서 따박따박 수정하는 문제다. 그죠?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기표 문제 1번이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출제할 때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별표 쳐두시고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빨리 연습한 대로 작업해 볼게요.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여기서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 500만 원, 요 55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 요거를 5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을 9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제품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메뉴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뭔가 데이터가 변경되어서 그거 반영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원재료비 클릭하면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에 기말 원재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500만 원이 우리 조금 전에 고쳤던 내용이 반영된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900만 원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수정했던 요 900만 원이 반영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은 제품 제조원가다 그지? 그게 149 계산기에 딱 입력해 둘게요. 149-509-600으로 이제 금액이 수정된다. 됐습니다. 자, 메뉴 그러면 이제 그다음 메뉴 볼까요? 자, 그다음 정기분 원가 명세서의 결과값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딱 넘어간다, 그치? 정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도 뭔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알았다. 자, 여기서 제품 매출 원가 금액란을 커서 위치시켜 보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죠? 자,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나와 있는데요. 기말 제품 재고액 1,500만 원은 우리가 수정했던 금액 1,500만 원이 그대로 싹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할 거는 뭐였습니까?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정기분 원가 명세서 상의 결론값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주의할 점이었다. 그래서 수정된 금액이 149-509-600으로 우리가 직접 수정해야 된다. 요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요거를 수정합시다. 149-509-600 이제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뭘로 49899-600으로 이제 싹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결론값이니까 계산기에 딱 두드려 놓을게요. 49899-600 요걸로 이제 단기순이익 바뀐 거다. 자, 이제 그 다음 메뉴 넘어갑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여기서 단기순이익이 얼마로? 49899-600으로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수정된 금액으로 싹 바뀌어서 이제 표시가 된다. 됐죠? 그리고 요 금액이 진짜 맞는지 미심쩍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안내창이 나타나거든요. 얘라고 클릭하면 그 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요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전기분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이 맞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109-307-250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금액이니까 또 계산기에 두드려 봅시다. 109-307-250 됐습니다. 요 금액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진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109-307-250 맞네. 요거까지 확인했고요. 최종적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까지 이제 확인하면 모든 확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열리는 메뉴들 전부 닫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10일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만기 도래되어서 이자 12만 원과 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썼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었을 거다. 그치? 그 차입금을 이제 돈 갚을 때가 되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주었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에 적혀 있던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적혀가지고 감소될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가는 거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7월 10일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차입금 장기 차입했다고 그러네.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원금이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 12만 원. 그러면 2천만 원하고 12만 원 합한 금액을 돈 주어야 되겠네요. 돈 뭘로 줬다고요?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금액은 201200000.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10일 매출처인 주식회사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350만 원을 만기 이전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가지고 있던 어음의 할인 거래다. 그죠? 대변에 받을엄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고 조금 차감되는 금액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8월 10일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똑똑 상사. 금액 350만 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 얼마? 15만 원. 나머지가 돈 뭘로 들어옵니까?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9일 한 부자 C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은 전액 미지급했다. 취득세 등 공과금 953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했다. 토지 샀다 이겁니다. 그죠? 차변에 토지라고 기록하고 대변을 돈 주는 거 적으면 되고요. 자, 토지 대금 2억 원은 물론 미지급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953만 원 취득세는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차변을 토지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원가는 2억 원과 953만 원 합한 금액이 되는 거다. 입력합시다. 9월 9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 한 부자. 금액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출했다. 9530000. 그리고 차변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고 그 금액은 209530000이 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봅시다. 9월 12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회사 부담분 40만 원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 60만 원 생산부 직원에 대한 거랍니다. 토탈로 따지면 100만 원이다. 종업원 부담분 100만 원이다.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회사가 절반, 해당 직원이 절반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급여 지급할 때 요 종업원 부담분 100만 원은 차감하고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그 차감한 금액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딱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그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금액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 대신 나라에 납부해야 된다. 그지? 이제 납부하는 거래가 지금 보는 9월 10일자의 거래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해야 될 거다. 자,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회사 부담분은 회사 입장에서 생돈 나가는 거니까 비용 계정 과목 써야 된다. 그지? 계정 과목이 뭐? 세금과 공과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40만 원은 800번대 코드로, 60만 원은 500번대 코드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가는 거는 토탈 얼마가 되겠습니까? 종업원 부담분으로 딱 회사가 돈 가지고 있던 거랑 회사 부담분 생돈 내야 되는 거랑 합해가지고 200만 원 이제 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200만 원.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9월 10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자, 보통예금 200만 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일단 기록합시다.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코드번호 800번대부터 기록할까요? 얼마요? 40만 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 코드번호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 60만 원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9월 20일 2017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4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 것. 작년도에 돈 떼인 줄 알고 대손 확정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죠? 대손 처리했던 금액의 회수 붕괴입니다. 차변 쪽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예금 40만 원. 대변은 작년도에 회계 처리가 대손 확정 붕괴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뭐 대변은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문제에서는 작년도 대손 확정 붕괴할 때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설사 작년도 대손 확정 붕괴할 때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문제가 제시되더라도 올해 회계 처리는 전혀 변함없다. 대변은 뭐 대손 충당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입력합시다. 9월 20일 차변에 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40만 원. 대변 뭐 대손 충당금으로 적으면 된다고. 코드 번호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그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코드로 입력하는 거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11월 12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개당 원가 2,000원이랍니다. 요거 1,000개를 실버복지재단에 현물 기부했다. 우리 제품을 기부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우리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한다. 자, 문제에서는 원가 정보만 나와 있는데 설사 시가 정보와 원가 정보는 둘 다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철저하게 원가 그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시가라는 거는 우리 제품을 시장에다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 지금 시장에 판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제품을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 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타계정 대체 거래이므로 적요에다가 타계정 대체를 꼭 적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매출 원가가 짜라락
자동으로 계산될 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11월 12일 차변의 기부금 얼마요? 2,000원 곱하기 1,000개 200만 원이다. 그치? 대변 제품 200만 원 적어주면 되고 적용 8번을 꼭 적어주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30일 미국 미토리 회사에 제품 500개, 제품 개당 400달러랍니다. 요거를 직수출, 선적일이 8월 3일이래요. 이렇게 하고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선적일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부가세 유형은 16 수출이지 뭐. 금액은 500개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 한 금액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제 닫으면 되겠다, 그지?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8월 3일 입력하고 유형 16 수출이고 금액은 자, 계산합니다. 500개 곱하기 400 하면은 20만 달러거든요. 곱하기 1,100원 하면은 2억 2천만 원 계산됩니다. 거래처는 미토리네요. 자,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하는 거다, 그지? 1번 선택해 주고.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요? 차변은 뭡니까?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어서 발급한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다.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다. 물건 팔았는데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다. 그치? 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는 것도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끊는 겁니다. 부가세 유형 11 과세로 하고 다만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지요? 9월 10일 과세고 품목란에 스포츠 용품 수량란에 마이너스 50 단가는 2만 적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고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이다. 그지요? 전자외부 여고요. 분계. 자, 상단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입력되다 보니까 하단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싹싹 끌려온다고 했습니다. 요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을 회계 처리하면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지금 입력한 거다. 그러면 차변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되지 뭐, 그지?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3일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를 110만 원 부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110만 원에 다모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세
매입수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죠?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가 부가세 유형이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요? 9월 23일 유형 51 과세고 금액은 110만 원이 부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액란에는 100만 원만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부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다모아 백화점. 전자여부 전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분계 차변에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대변은 당좌 예금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17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를 33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냉난방기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 냉난방기를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그냥 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자산이나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회사의 비품 또는 회사의 비용 같은 걸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부가세 유형은요. 우리가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매입수 공제 못 받는 거다 이겁니다. 왜?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비용이나 회사의 비품 같은 걸로 적혀도 안 되고 매입수 공제도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불공제 되니까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입니다.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4 불공 문제가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지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또는 사업 무관 지출로서 매입세액 안 되는 그런 걸로 54 불공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그죠?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별표 쳐서 잘 개념 정리합시다. 자, 이제 상단 하단 입력하면 되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하단부에 적히는 차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인데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회사가 거래처 입력해가지고 관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대표이사가 지금 성명 자체가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어. 출제자 의도는 가지급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도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문구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연습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문구 하나 추가합니다. 이 뒷부분에 자,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생략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10월 17일 유형 54 불공이라고. 공급가액이 330만 원. 거래처는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준 게 누구라고? 주식회사 전자마트라고. 전자여부 전자 적어주고요. 자,
북유효 사유가 뭐라고?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요거를 선택하는 거다. 자, 차변은 뭘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래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부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전자마트라는 게 자동으로 하단부 거래처로 끌려오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대변에 돈을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그지?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상단부 적혀있는 공급가액 330만 원과 부가세 33만 원 합한 363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문항 10월 27일 비사업자인 개인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부가수익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되겠네요.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10월 27일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다. 그치?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세가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22만 원 자체를 공급가액란에 적어주고 엔터키 친다. 거래처가 누구? 이슬비. 자,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12일 주식회사 서울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의 안전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5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이미 회계 처리했었다. 부가수익은 뭡니까?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가세 적혀있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지금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51 과세로 입력한다. 회계처리는 컨설팅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공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입력할 겁니다. 대변은요. 돈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지?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준 부분은 차변에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 그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해야 될 겁니다. 10만 원 부분은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겠다. 다만 별로 고민은 되지 않겠지만 잔소리를 하나 해보자면 문구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내는데 그 컨설팅 수수료가 공장 제조 설비라는 요 자산에 대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 취득 이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드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도 있고 자본적 지출도 있었다 그지? 성능을 개선시키다던가 내용연수를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게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고 원상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수선 유지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 수익적 지출로 판단된다 그지? 당연히 판단은 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잔소리 하나를 딱 문구로 추가해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구 하나 추가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라는 그 문구를 하나 추가 부탁드립니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여기 적을까?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라는 요 문구를 요 사이에 하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즉 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요 말입니다. 코드 번호는 대신 500번대 코드겠지. 됐습니다. 자, 12월 12일 50일 과세 50만 원이 있다. 그치? 금액은 공급가액이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컨설팅 전자여부 여 붕괴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500번대 코드로 입력한다. 대변은 돈을 현금으로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도 10만 원 기록하고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 기록하고 10만 원 선급금의 거래처는 당연히 주식회사 서울 컨설팅일 거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고 대변에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3번 풀었고요. 메뉴 일단 닫읍시다. 자, 이제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8월 15일 영업부 사원 김기덕의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붕괴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출장비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고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답니다. 직원이 출장 가서 돈 이렇게 써가지고 회사가 돈 주었다 이겁니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대.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차변에 여비 교통비 30만 원, 영업부 사원이니까 코드번호 800번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출장 사용 내역이라고 이렇게 금액 제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고 증빙이 뭐 세금 계산서이고 뭐 어쩌고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고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될 것이지요. 그냥 차변에 여비교통비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다든가 뭐 부가가치세나 증빙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문구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그냥 입력하면 충분해. 문제에서 전혀 언급도 없는 부가가치세나 뭐 세금 계산서 증빙 같은 것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15일 입력합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사실은 오류 수정 문제는 무언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고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오류 수정 문제인 문제 4번에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래에 대한 붕괴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하는 것과 보면 사실은 결과가 동일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볼까요? 9월 15일 비품을 현금 330만 원 부가가치 포함이랍니다. 요거를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답니다. 비품 취득가액은 6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 원이래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했답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새롭게 입력하는 스타일로 실기편 문제 3번에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는 문제는 실기편 문제 4번 올수정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수정하면 되지 뭐.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래니까. 자, 며칠로? 9월 15일로 조회합니다. 자, 비품을 처분하는 거다. 유형자산 처분. 유형은 뭡니까? 매출이면서 과세 11번 유형이다. 유형은 맞네. 상단부 내용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 거래처 주식회사 여수고 전자세금 계산서다 여다. 상단부 내용은 맞네요. 상단부는 잘 입력했고 이제 하단부 쪽만 확인하면 된다. 1단계 비품의 취득원가 대변에 적어준다. 600만 원 맞고 2단계 차변 쪽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고 2단계가 빠졌다 이겁니다. 350만 원을 차변에 적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누락해가지고 엉터리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도 지금 엉터리 결과값이 입력되어 있는 거다. 됐죠? 하단부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합시다. 자, 대변에 비품 600만 원까지 맞고 그 다음 라인부터 수정하면 되겠네. 차변을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코드번호 213번이다. 그치? 금액은 350만 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돈을 330만 원 받았답니다. 현금으로 330만 원. 됐죠? 돈 330만 원 받았지만 그 중에서 30만 원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600만 원 빼기 350만 원 하면 250만 원 나옵니다. 250만 원짜리 비품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현금 330만 원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금액 빼고 물건값으로 받은 돈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물건값 부분은 300만 원이다. 그치? 25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이익 받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나와야 전표가 맞게 입력된 거다. 됐습니까? 자, 이제 돈 받는 것까지 입력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대차 차익이 플러스 5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지? 플러스 50만 원이라는 거는 현재 차변이 대변보다 50만 원 더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고 대변에 채워 넣는다는 말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다 이겁니다. 수익이므로 계정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어야 되고 금액은 5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결과가 일치한다. 그지? 전표 입력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모두 수정이 끝났다. 됐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열려있는 메뉴 정신사 나오니까 전부 닫아버리고 자,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 매입금 600만 원, 미화로는 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 1달러당 1,100원이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환율 변동물이 생긴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자, 기말 환율로 금액 계산해 보면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550만 원으로 계산될 겁니다. 환산하기 전의 장부 금액 얼마라고? 6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A 빼기 B 금액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0만 원 나오는데 요 마이너스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입력해야 될 겁니다.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5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입금 50만 원,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는 거다. 분석 끝났지요? 어이. 자, 수동 결산이다, 그지요? 일반 잔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는 코메리사. 금액은 5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을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2018년 9월 1일 보험료 1년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랍니다. 12달치다, 그치? 2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 금액 중에는 올해에 해당 분이 분명히 섞여 있더라. 그럼 그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니까 선급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대변에 선급 비용 적어주고 차변을 뭘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별표 칩시다. 일반적으로 기중에 보험료 낼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기말수정 분기를 통해서 선급 비용을 새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기중 회계 처리에서 뭘로?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자. 그리고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도 하나로만 입력하기 너무 쉬우니까 제조 부문 500번대 코드와 본사 관리 부분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도록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됐습니다. 자, 240만 원을 쪼개서 보니까 공장 관련 부분은 180만 원, 본사 관리 관련은 60만 원으로 분석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12달치거든요. 자, 18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았고. 자, 올해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몇 달치입니까? 9, 10, 11, 12, 4달치다, 그지? 그럼 각각 4달치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15만 원을 곱하기 4 해보면 60만 원 계산되고요. 5만 원을 4달 곱하기 4 해보면 20만 원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차변을 60만 원은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로, 차변을 20만 원은 800번대 코드의 보험료로 인식하고, 대변은 60만 원과 20만 원 합한 80만 원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대변을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자, 차변 보험료인데 500번대 코드로 60만 원, 차변을 보험료인데 800번대 코드로 20만 원 입력하고, 대변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선급 비용이랑 계정 과목 다시 한번 선급 비용, 그지? 요거 맞지? 오케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력했습니다. 3번 문항 12월 31일 결산 시 총무부 직원에 대해서 1,500만 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 1,08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처리하십시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자동 결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제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문제가 출제될 때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단부에 있는 퇴직충당 보조장 사용해가지고 좀 편하게 작업해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퇴직급여 추계액 자체는 제시가 안 되고 올해에 추가 설정하는 금액만 그냥 덩그러니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뭐 상단부 클릭해가지고 보조창 띄울 필요가 굳이 없다 이거지. 요 보조창의 실익이 없으니까. 됐죠? 그냥 바로 지시된 금액을 본 화면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그리고 문제 내용에서 요 1,500만 원과 1,080만 원을 올해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한다라고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조창 띄우면 와, 그 금액을 추가 설정하는 거구나.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요 내용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는 있지만 조금 문구를 추가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1,500만 원, 1,08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올해 최종 목표 금액인 것이 아니고 요 금액을 올해에 추가 설정하십시오라는 그 내용의 문구를 하나 좀 명확하게 해주기로 합시다. 문구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 설정한다. 됐죠? 요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올해 재무상태표상 목표치 금액이 아니야. 요 금액을 올해에 추가로 지금 설정하라라는 의미의 문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 추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삽입하여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문구가 될 거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창은 사용 실익이 없고 본 화면에 바로 입력한다.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 1,080만 원 추가 입력하는 거거든. 노무비에 보니까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다, 그지? 여기에다가 1080000 입력합니다. 그리고 총무부 직원은 판관비 쪽이다, 그지? 판관비 쪽에서 퇴직급여 전입액 있다, 그지? 여기에다가 1,5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부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열려있는 메뉴들 모두 닫고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을 조회하십시오. 거래처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지. 거래처 원장 메뉴 4월 말이다, 그지? 1월부터 4월까지 조회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조회합니다. 잔액 열에서 가장 금액이 큰 거는 얼마입니까? 1,9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미림 상사입니다. 됐습니까? 1,900만 원 미림 상사. 미림 상사 1,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2번 문항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에서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편할 겁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계정이랍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제조 경비라고 보인다, 그치? 여기서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여기 있다, 그죠? 요 계정 과목의 차변 계열 금액을 답으로 하면 될 겁니다. 2240000 됐습니다. 마지막 3번 문항.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의 매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쭉쭉 나와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딱딱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기간 4월부터 6월 입력합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나와 있다, 그죠? 과세 영세 있습니다.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있고 영세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두 개 합한 거가 정답이다. 묻고 있는 게 공급가액을 묻고 있다, 그죠? 1억 원과 3,500만 원 합한 1억 3,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누르고 135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8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